인사를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뉴스연뷰의 전용상 기자입니다. 네, 이준우 기자입니다. 네,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박정훈 대령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구형이 됐지요? 예, 어제 하루가 지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도가 다 됐지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이 어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가까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군 검사가 구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군 검찰 측의 구형이 어제 이제 있는 날인 거예요.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그죠. 박정훈 대령이 고 최수건 상병의 이 억울한 죽음, 순직, 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을 이렇게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박정훈 대령이 고 최수건 상병의 죽음 그 앞에서 진실을 사실은 밝히려고 하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너의 죽음에 억울함 한 점 그러니까요. 남지 않도록 반드시 풀어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수사를 했는데 이 결론은 박정훈 대령에게 3년을 구형하는 그런 이제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좀 벌어졌죠. 뭐 비극보다는 사실 저는 이건 희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극보다는 희극이죠. 보통 우리가 우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아주 슬픈 상황을 우리가 우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말이 안 쓰잖아요. 돼서 그러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서 기가 막혀서. 박정훈 대령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영원히 덮어버리겠다라는 이런 의도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뒤집어 쓰고 이 징역에 들어가서 완전히 홈팍 써야 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박정훈 대령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희생양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법정안을 시민분들, 해병대 예비역분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동기분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오고, 뭐 조국당 대표인 조국 대표도 오고, 많은 분들 그리고 추미애 의원 등등, 뭐 기자회견 당시에 추미애 의원, 뭐 박은정 의원 또 뭐 이렇게 다들 오셨더라고. 또 지난번에 갈비 늑골이 부러진 분도 아마 오셨던 것 한창민 같은데. 의원도 왔고요. 예. 박주민 의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 예. 그리고 민주당의 이성윤 중앙지검장 출신. 국민의힘에서는 안 왔죠? 국민의힘이 거기 올 리가 없죠. 아니요, 그 와야죠. 의원인데. 그렇죠. 당을 떠나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부분에는 눈 감지 말아야죠. 근데 그럼 그쪽 그 정당이요, 국민의힘 정당이 해병대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면 박정훈 대령이 기소도 안 됐을 것이고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벌어지지 않았겠죠. 국민이 뽑은 말 그대로 선량 아닙니까? 그러면 당을 떠나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참 밝히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참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방송을 우리 지금 지켜보시는 꽃선님 선생님께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방송을 한다고 이렇게 타박을 하시는데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사실은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취재 일정이 끝나고 집에 가니까 거의 11시 반이 됐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뭐 그 시간에는 혼자 방송할 수도 없잖아요. 오늘도 뭐 이러저러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이거를 주말 내 묵힐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죠. 우리 전용상 선배께 얘기를 해서 같이 합동 방송을 하자 이렇게 해서 좀 급하게 좀 이렇게 켰습니다. 화면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저를 보고 이해하실 게 아니라 우리 지켜봐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뭐 그렇게 좀 급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이 진행이 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 참 그 선고일이 언제죠? 예, 어제 재판 말미에 재판장이 선고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선고일이 변호인단도 그렇고 연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완전 깨워버렸어요. 선고일이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려하는 상황이 이제 우려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군 법원은 보통 연말에 인사를 한대요. 그렇죠. 일반 우리 사법부의 이제 법원은 2월 보통 2월이 이제 정기 인사 시즌인데 군 법원에 조금 앞당겨서 12월 안으로는 인사가 있는데 선고일을 1월 9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럼 현 재판부가 계속 이걸 맡을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 바로 그 점에 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봤을 땐 변호인단의 평가도 그렇고 또 방청 계속 지켜보신 분들도 그렇고 재판부가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좀 10차 어제까지 10차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 다 그 도중에 선고를 현재 재판부가 하지 않고 재판부가 바뀌어버리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이거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교체가 되면은 이 재판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재판을 완전 뭐 처음부터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들을 다시금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판결이 내년 뭐 상반기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교체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뭐 분석입니다만은 또 알 수 없어요. 군의 인사라는 거는 그렇죠. 아시겠지만 군내 사망 사건에 있어서 성폭력 사건이나 사망 사건의 경우는 1심을 군사법원에서 하고 2심은 이제 민간 법원 우리 사법법원으로 이제 이관해서 고등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판하는 판사분들도 군 판사예요. 예. 네, 군검찰, 군검찰, 군법원, 예, 군판사 그렇게 되거든요. 다 모두 국방부 조직 안에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군사법원이 5개가 남아 있거든요. 중앙지역 군사법원하고 주요 지역에서 5개가 있는데 여기에 소속된 판사, 검사 모두 국방부 장관의 인사 지휘를 받는 그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한계이긴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군에서 벌어진 사망 사건의 경우 법령에 따라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박정훈 대령이 아주 공정하게 투명하게 수사를 해서 혐의자를 이렇게 해서 이첩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첩하는 그날 오후에 중단 명령을 내리고 그걸 다시 해소 탈취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일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1월 9일 재판부 변경 없이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무죄가 나올 것으로 많은 분들 시민분들도 기대하고 있고 변호인단도 기대를 하고 있고 박정훈 대령 본인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 재판부가 바뀐다고 해서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바뀌어도 그 역사에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릴까요? 그런 시절에 군내 인권 이런 부분도 의식이나 제도 이런 부분이 약하고 했을 때는 뭐 이것보다 더한 사건들도 많았겠지만 민주화 이후에 군내 사망 사건을 가지고 생긴 의혹에 관해서 지 책임 있는 자들을 수사를 통해서 경찰청에 넘기고 이렇게 처벌하려고 한 부분이 뒤집어지고 오히려 이걸 수사한 수사단장을 해임시키고 처벌하려고 한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일이 없었던 부분이 뭐냐면 진실을 밝히려고 수사를 했었던
그런 수사단장이 과연 있었을까요? 맞는 지적입니다. 군 의문사 사고 사망을 당한 그 유족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항상 그 박정훈 대령 재판할 때 방청을 항상, 하러 오시고 그렇죠. 기자회견 할 때도 이렇게 피켓을 들고 뒤에서 또 응원하시고 하는 분들인데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이해람 중사 돌아가신 분이죠, 그죠? 그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더라고.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우리 아이가 죽었을 때 박정훈 대령 같은 그런 수사단장이 사람이 있었다라면 그렇게 이 그 사망 사건의 진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을 하는데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고 유가족,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죽고 싶고 뭐라도 뭔가 지푸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 우리 박정훈 대령이 최후 변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 박정훈 대령의 최후 변론을 이제 다 많은 분들이 경청을 하셨고 사실 법정안이요 시작할 때부터 그 기자회견 출석할 때 기자회견을 거친 다음에 이제 네. 법원에 출석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법정이 한 110석 정도가 좌석이 이렇게 있는 걸로 들었는데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이 법정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법정을 정리하는 그 직원분이 서 있는 분은 여기서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재판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가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한테 뭐 만에 하나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듣고 다 나가려고 하는데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재판장님, 이걸 공개 재판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서서라도 방청을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나가게 했으면 안 된다라고 항의를 한 거예요. 재판장이 이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법정에서는 서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수용을 해서 이 법정 안에 가운데 통로, 양쪽 통로 해가지고 한 세 군데 이렇게 통로가 있는 그 길에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듣는 것으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된 거죠. 다행히. 아 그래요. 어제 그 자리에 또 이제 모친 김봉순 여사도 참석하셨다고요. 네, 모친께서 오셔서 재판 과정을 이제 최후 진술하는 부분 재판 끝날 때까지 지켜보셨는데 그래서 앞서 이제 최후 변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박 대령이 이 사건이 시작됐을 때 가정 이런 부분은 어제 재판에서 군 검사 측에 피고인 신문이 상당 시간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예.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이 있고 또 재판부가 신문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박정훈 대령이 일목요연하게 법령에 따라가 정확히 공정하게 수사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들어보니까 지금 가장 큰 쟁점 사항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하나는 항명죄, 상간의 명령에 불복한 부분이죠. 복종하지 않고 불복해서 했다라는 항명죄 부분이고 또 하나는 상간 명예훼손죄 부분입니다. 두 가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재판 과정이나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 그리고 뭐 언론 보도 등등 공수처 조사 다 진행이 됐는데 국방부 측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게 있어요. 박정훈 대령에게 계속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해병대 사령관부터 뭐 국방부 장관 등 뭐 참석하는 관련 회의 등등을 종합해서 국방부 측에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측의 주장은 이첩 보류 명령을 분명하게 지시했다라는 것인데 박정훈 대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군 조직에서 2박 3일, 3일에 걸쳐서 이 같은 명령을 계속 하다라느냐. 받아들이라고 수행하라고 업소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군 조직이 어딨냐고. 군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군이라고 하는 부분 한 번 명령이 내려지면 이해는 해야 되죠. 네, 바로 끝나는 건 2박 3일 동안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2박 3일 동안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지금은 없었습니다만 예전에 방위라고 있었어요.
현역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방위라고 있었다고 방위 그렇죠. 제도가 18개월 복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 거기 그때 방위 근무했던 분들도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조직을 안 가도 군조직은 속된 말로 까라면 까야 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명령을 했는데 안 들어가지고 뭐 세 2박 차례 3일? 네 차례 3일 동안 명령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이제 반증해 주는 부분인데 명시적인 구체적인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명령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명령서가 없고요. 문서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이렇게 진술한 거는 이종섭 장관부터 김기한 사령관 등 그리고 그들의 희하에 있는 부하들, 측근들이 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박정훈 대령 이 사건에 최수근 상병 사건 그리고 이 수사단의 수사 부분에 외압 부분이 논란이 됐고 이렇게 불거진 거잖아요. 그러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이었거든요. 박정훈 대령은 그냥 명령대로 초기에 계획한 대로 그렇죠. 8월 2일 날 이첩하기로 이미 결정이 나 있었고 이거는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 다 올라가가지고 보고받고 승인됐던 거를 다 뒤집어버린 거잖아요. 승인이 났었던 거잖아요. 그걸 뒤집어버린 거예요. 번복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이 대목만 보더라도 저는 박정훈 대령이 진실하고 사실 그대로 진술했게 그게 팩트고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3일 동안 부하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데 그 계속 같은 걸 해요. 아니, 진작에 잘라버려야죠. 자, 봅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부대도 아니에요.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한 번 명령이 내려지면 그거로 명령 바로 집행을 해야죠.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첩 보류 명령은 명시적인 명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하고 사단장을 빼라 누가 빼라 그런 외압을 행사했다라면은 이거 자체가 직권 남용이 되기 때문에 김기한 사령관이 고민한 지점이 그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계속 물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중단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직권 남용이 됩니다라고 박정훈 대령은요 법대 박사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해병대 내에서도 이 법률 담당 그 가장들 장교들이 다 있어요. 참모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김기한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설령 그런 얘기 외압을 행사했더라도 김기한 사령이 이걸 이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 보고 야 이첩 보류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첩 보류 명령은 없었다라는 게 어제 재판 끝난 이후에 김정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의 일관적인 그 주장이고 이 부분은 어제 결심 공판에서 각 변호사들이 이 파트를 세분화해서 그동안에 10차에 걸쳐가 진행된 재판에서 쟁점됐던 부분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왜 무죄를 선고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소명을 했고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 막판에 이제 박정훈 대령도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진술을 하고 끝부분이 이 대목이었거든요. 원래는 최후 진술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던 거죠. 잠을 거의 뭐 일주일 이상 잠도 못 자고 할 그런 상황에서 준비를 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재판 전날 박 대령이 자기 가슴에 계속 담고 있던 게 다시 생각난 거예요. 아 그래 딱 보니까 수건이 그 최수근 상병에 관한 얘기가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최후 진술 마지막에 그 최수근 상병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끔 내가 하겠다. 그걸 지키겠다라고 그 대목을 얘기를 하면서 박정훈 대령이 오열을 한 거예요. 감정이 그동안 1년 반 동안 겪었던 고점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결국은 울음을 터뜨린 거죠. 그리고 이걸 지켜보던 거기 법정에 계시던 한 150명 넘는 시민들, 해병대 예비역분들 다 같이 보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최후 진술이 끝났고 군 검사는 잔혹하게 3년은요 일반 항명죄의 최대 형량이에요. 3년을 때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할 진실을 밝히고 찾아내고 최승훈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고 잘못된 명령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형벌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나섰던 박정훈 대령을 3년을 때려가지고 깜빵에 넣으려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래요. 하여튼 어제 저기 모친 김봉순 여사가 참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봉순 여사께서 어제 오전 일찍 점심때 정도 이전에 도착을 했는데 기자회견 현장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방부 관할에 있는 사찰에서 또 박대령의 모친께서는 독실한 불교 신자시더라고요. 바로 그 거기서 법원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중앙군사법원 앞에 네. 그 사찰 있고 또 카톨릭 있고 쭉 있잖아요. 다 있죠. 예, 거기서 또 군 사망 겪으신 또 유족분과 이렇게 장시간 이러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재판이 시작됐을 때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박대령의 마지막 결심 공판을 쭉 지켜보시고 끝난 다음에 그 또 사찰로 다시 이동해서 아들 둘째 아들이더라고요, 박대령이. 그리고 박대령의 그 친형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간담회를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뭐 하여튼 됐던 것 같은데 거기 어제 참석했던 분들 중에 군인권센터 등등 해서 거기서 이제 못다한 얘기들을 쭉 나누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그 대기 포항이잖아요. 그렇죠. 포항까지 가려니까 이제 교통편을 KTX 타고 내려가시는데 제가 역까지 가봤어요. 서울역까지 취재를 갔는데 뭐 인태훈 소장도 있고 이제 해병대 전 동기의 회장인 김태성 전 회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그래서 또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 등 해서 또 분들이 박대령의 모친이 이제 그 포항까지 가시는 거를 배웅해드리기 위해서 역까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인사를 하고 가시는 열차 타고 가는 것까지 다 보고 임태훈 소장, 뭐 김태성 전 회장님 등 해서 손까지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가시는 걸 보고 왔어요. 네. 참 그래요. 인상 깊었던 장면이요. 그 서울역에 막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서울역 그 복도안이 되게 길잖아요. 거기 그렇죠. 이렇게 가는데 한쪽에 군 장병 뭐 휴게 시설인가 뭔가 센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TMO 그 시설. 거기서 마침 그 박대령 어제 공판 뉴스가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아들이 거기 기자회견하고 그 기자회견 할 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 장면은 본인이 못 보신 거 아니에요. 뉴스에서 나오니까 차마 발길을 옮기지 못하고 이 어머니께서 아들이 이제 3년을 구형을 받은 아들의 모습을 뉴스 그 장면을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던 분들도 같이 그 장면을 보니 참 이게 눈시울이 코끝이 그렇죠. 찡긋 이게 막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원래 진행을 이게 생방의 묘미입니다. 네. 박대령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박대령 탄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오늘 그 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도 이제 임태현 소장이 저한테 소식을 알려줬는데 뭐 전화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통화 한번 해보죠. 전화 연결이 되면은 지금 서명 현황과 그리고 또 더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일 또 강화문에서 집회가 있는데 최상병 특검법 통과 부분 그리고 박정훈 대령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에 관한 뭐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에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막 진행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이 그 뉴스의 주인공이나 관계자들을 막 통화를 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막 그냥 리얼하게 보여줘요. 그게 생방송이에요. 그게. 자, 살아있는 한번 방송.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요,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군인권센터 네. 어제 우리 재판 네. 끝나고 지금 라이브 방송을 예, 하시냐고요? 지금 서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 그 서명 그럼 이게 지금 라이브로 나가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전화 드려가지고 너무하죠. 갑자기 이렇게 전화해서 이게 나 업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방해하시면 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사석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나 맛있는 거 능지처참을 하시고 맞아요. 아 이거 라이브로 나가면 안 되나?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할게요. 오전에 이제 소식을 주셨는데 3만 명 서명 돌파했죠. 네. 예, 서명 현황 진행 사항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이 서명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링크가 있고요. 아니면 제 SNS나 그러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또는 군인권센터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에 링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서명은 어차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정보를 보호하고 있고요. 민감 정보인 전화번호 이런 건 수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사는 주소는 동까지만 적으시면 돼요. 네, 개인정보에 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또 철저히 관리해 주시잖아요. 네, 뭐 이메일은 선택이라서 계속적으로 박대령님에 대한 어떤 소식을 접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이메일을 남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내년 1월 3일까지 1월 3일까지군요. 예. 모아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네. 예. 한 100만 명 이상 가야 될 텐데, 그죠? 그쵸. 저는 뭐 100만 명이 아니라 그 이상, 그 이상 가야죠. 예, 지금 이제 재판부가 현명한 결정을 하겠지만 또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필요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께서 탄원 서명을 하시면 채워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군 검사가 뭐 헌법을 나열하면서 뭐 이상한 얘기 하셨는데 대한민국 헌법 39조 1항은 국방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지만 39조 2항은 군 복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수근 상병은 사실상 군 복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거죠. 자기의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예. 회복할 수 없는 거고요. 사실은 그 최수근 상병 가족들을 사실 가정 파탄을 시킨 국가가 가해자입니다. 그렇다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군 검사가 공판정에서 박대령이 상령 하복을 지켜야 되는 군의 질서를 파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언어 도단이죠. 오히려 이 질서를 대한민국 헌정사상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은 군검찰이 지금 대통령의 주군으로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가 이제 군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까지로 번질까봐 저는 매우 우려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어제 또 재판에 법정에 와주시고 분노도 하시고 서명도 참여하고 계시는데 내일 또 강화문에서 집회가 있는데 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또 촉구를 하고 박정훈 대령 탄원 서명도 이제 많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그거 좀 알려 나가실 계획인 거죠? 예, 내일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고 이제 재의결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호가 하나 걸려 있고요. 또 하나는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3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제 4번째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 촉구도 구호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이제 전국 비상행동, 그러니까 거부권 거부 행동이 주최하는 집회고 군인권센터도 거부권 거부 행동 소속 단체고 그래서 저희도 활동가 7명이 나가서 이제 이 집회의 스텝일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말에 일을 시키는 나쁜 대표죠.
예.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박정훈 대령 이 무죄 입증을 위한 이 활동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군인권 관련한 여러 가지 사망 사고나 이 부분에서 군 유족들을 또 위해서 또 피해자를 위해서 지금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활동해 오신 우리 네. 그 임태훈 소장님의 활동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활동가들도 뭐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끝으로 내일은 소장님 내일 저희가 이제 뭐 그 6대 행진 차량이 있습니다. 내일 이제 행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제 방송차를 저희가 이제 그 최상병 특검 촉구 그리고 박대령 무죄 이것을 걸고 내일 이제 가두 연설을 합니다. 네. 저가 이제 무대차에 그 방송차에 올라갈 건데요. 제가 이제 방송 행진을 대표단하고 같이 하면 좋긴 한데 지금 대상포진이 왔기 때문에 걷는 게 좀 힘듭니다. 맞아. 어제 임태훈 소장님 뵀는데 대상포진이 와가 되게 힘드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뭐 힘들어도 어떡합니까? 박대령 무죄도 받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죠. 사실은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어도 제가 또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도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역 체계도 떨어지고 하는데 뭐 박대령만 하겠습니까? 어제 공판장에서 그 최상병 시신 앞에서 맹세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우셨잖아요. 네, 그 방금 전에 저도 얘기를 했는데 참 마음이 네. 아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판 진행할 때 피고인 신문할 때 어머니도 이제 그 강인하신 분이 수건을 꺼내서 이제 눈물을 닦으셨으니까 이제 뭐 많은 유가족들이 뭐 어제 이해남 중사 아버지도 재판부에 항의하고 내 딸이 죽어서 이렇게 3대 범죄가 민간이 이첩됐는데 니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네, 이제 막 화를 내셨잖아요. 그렇죠. 윤일병 어머니도 네, 오셨고 네. 홍준기 일병 어머니도 오셨고 다 계셨죠. 네, 그러니까는 그 많은 유족들이 또 어제 뭐 재판부에 막 그 군검사에게 막 항의도 하고 시민들의 분노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내일 집회도 많이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서명운동 모든 분들이 또 거리로 나올 수 없으니까 정말 서명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좀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9일 날 선거 오전 10시 하지 않습니까? 오전 10시죠.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에 못 들어가더라도 거리에서 그것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국방부 후문, 그러니까 군사법원이 국방부 후문 앞인데 그걸 가득 메워야 돼요. 예. 대통령실 후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의원님들도 어제 오셔서 여기가 대통령실이 보이네 진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통령실 후문이 있고 그 대통령실 분들이 태그 거기 찍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뭐 소리 외치고 하면 들릴 정도의 거리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앞에 정문에만 대통령실이 쓰는 게 아니라 후문도 쓰신다는 걸 시민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불쑥 전화 드려가지고요, 송구하고요. 아닙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1월 9일 선고 이전에 스튜디오에 진짜 한번 정식으로 모셔가지고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인권센터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군인권센터는 2009년에 설립됐고요. 그 군대 내에 이제 차별받고 인권 침해받는 분들의 비빌 언덕이 필요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주년 행사를 했고요. 벌써 15년이 됐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군인권센터는 또 이제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많은 참여가 그 건강하고 인권 침해받지 않은 군대를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지원으로 저희가 박정훈 대령을 또 돕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많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전화 연결 불쑥했는데 또 이렇게 친절하게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 소장님 감사합니다. 줘야죠.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뭐 불쑥 연결했는데 연결이 되네요. 저보다 또
군인권 분야의 전문가이고 정말 열정적인 우리 시대의 또 민주 투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재판 과정에 또 상세한 부분을 이 박정훈 대령은 사실상 이 그 변호인단이 계시지만 또 한 축의 변호인, 그렇죠. 변호사는 아니지만 또 한 축의 핵심 변호인이라고 시민 변호인이에요. 시민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호사를 사칭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박정훈 대령을 핵심적으로 지원하고 계신 분이 바로 임태훈 소장이었고요. 연기를 했고 어제 제가 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에 그 군 검사가 어떤 식으로 박정훈 대령을 대했는지, 3년을 때렸는지 헌법을 운운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또 상세히 얘기해 주셨네요. 예. 그래. 근데 저기 그 우원식 그 국회의장 국정조사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얘기를.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를 이제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을 비롯한 그 야권과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 국정조사 특위위원 선임 요청을 양당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응할 것 같지 않아요. 응해야죠. 응해야 되는데 과연 응할 수 있을까요? 응해야죠. 그래서 이 지금 국정조사 부분이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특검법이 세 차례 이제 거부권을 윤 대통령이 행사하면서 사실상 큰 장벽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국정조사는 달라요.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조사를 최상병 순직에 관한 모든 의혹을 규명하고 또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국방부 등등의 외압에 관해서 모든 것을 밝혀내서 국민에게 알리겠다라는 각오로 우원식 의장이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관심 그리고 반드시 국정조사가 실시돼서 박정훈 대령 내년 1월 9일 선고 이전에 해병대 수사단에 가해진 외압 많잖아요. 800에 7070 누가 전화했습니까? 예.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원식 의장의 국정조사 진행 기대를 걸고 또 힘차게 또 지지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하여튼 오늘 우리 그 박정훈 대령의 그 진실을 찾기 위한 그런 몸부림, 또 거대한 압력에 굽히지 않고 굴하지 않고 꿋꿋이 나가는 박정훈 대령의 어떤 힘을 보태고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박정훈 대령을 1년 넘게 그렇죠. 넘게 계속 취재를 했죠. 하고 법정에도 다니고 취재도 하고 그렇게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해병대 행진도 갔고 박 대령을 가까이서 많이 봤는데 저는 박 대령을 많이 안아드렸어요. 악수도 물론 많이 했지만 가슴과 가슴, 마음과 마음으로 통합니다. 박 대령은 정말 진실한 군인이고 참 군인입니다. 어제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죠. 법정에서 박 대령에 관한 뭐 마타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그동안 유포가 됐거든요. 뭐 승진을 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는 것들을 뭐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까지 퍼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 대표적이잖아요. 호남 출신이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이게 유언배우고 가짜뉴스인데 박 대령이 어제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물은 거예요. 박 대령의 계급 정년에 관해서 변호인단 반대 신문할 때 질문한 거예요. 박 대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병과 군사경찰 병과의 병과장의 계급 대령 예. 대령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령에서 더 이상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 대령은 이 사건이 없었다라면 예정대로라면 2026년 4월 31일 저녁 일입니다. 저녁을 예정해 있고
마지막 그 남은 한 2년간의 군 이 생활 기간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정말 군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충성이잖아요. 그리고 사건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걸 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3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해오신 분인데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진급할 그런 것이 그거는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자기의 대령으로서 군을 예편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군인입니다. 이 군인에게 지금 국가가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지시를 해서 모든 의혹을 밝히고 공정하게 하고 유가족께 설명해라. 다 군에서 다 얘기를 해가 그 명령을 수임한 거네요. 명령을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법령에 따라. 그런데 법정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은 박정훈 대령이 아닙니다. 이종섭 전 장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등 책임을 회피하고 비겁하게 명령 불복종하지도 않은 박 대령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 비록 별을 달지 못하지만요. 제가 박 대령에게 제가 명명한 게 있어요. 박정훈 대령은 진실의 별입니다. 진실의 별, 국민의 별이고. 그래서 1월 9일 선고일 날 많은 시민분들이 국방부 대통령실 후문 중앙지역 군사법원 앞으로 9시 정도 와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군 판사들, 재판부가 용기를 내어서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 주셔야 되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군인권센터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100만, 200만 그 이상 돌파해서 그 탄원 서명이 재판부에 전달돼야 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